응. 오늘의 영상 시작은 저번 시간 중복조합 유형 1편에서 제가 실수를 하나 해서 그거를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x 더하기 요 녀석은 36 이렇게 해놓고서 요 녀석의 각각의 범위가 0에서 9 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포함배제 원리를 사용해서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자, XYZ가 0에서 9 사이인 상황에서 36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빵이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맞게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은 맞겠네요. 이렇게 바꿨다고 치면은 그러면 현재 0에서 9 사이인 아이들이 9-x 더하기 9-y 9-z 9-w 너가 27이다. 근데 너희들의 범위가 0에서 9 사이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36에서 27 뺐으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h 9다. 네. 그래서 12c 3이니까 22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틀린 거 이거 하나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유형 유형이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녀석을 한번 전개라는 걸 해봅시다. 전개를 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녀석이 5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5개를 귀찮아서 다 쓰지는 않고 3개 정도만 쓰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녀석을 전개하였을 때에 분명히 x 5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y 5제곱도 있고 z 5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녀석이 있을까요? 개수는 일단 궁금해하지 않고요. 개수를 떠나서 x 4제곱 y 이런 녀석이 있겠죠. 지금 이 녀석은 문자를 5번 곱한 식이니까 이 아이를 전개한 녀석은 분명히 그 각각의 차수가 총 5차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류항을 묻는다는 것은 이런 아이들이 총 몇 개니?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개수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이 몇 개 나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복조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봐볼게요. 얘를 전개한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x의 알파제곱, y의 베타제곱, z의 감마제곱 이런 꼴일 겁니다. 그렇죠? W가 없는데 여기 W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차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5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볼게요. 만약에 005라고 하였을 때 005는 x의 0제곱은 1, y의 0제곱도 1, 즉 요 부정방정식의 해 중 하나인 005를 대입하였을 때에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동류항은 z5제곱을 이야기하겠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녀석이 2, 1, 2다. 자, 그럼 이때는 알파, 베타, 감마가 2, 1, 2라는 거니까 x제곱, y, z제곱 이걸 이야기하겠구나. 그러면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동류항의 모양이 서로 1대1 대응하기 때문에 얘는 중복조합으로 구할 수 있군요. 3H5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복조합은 또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셀 때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서 여기 쓰여져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도 이제 중복조합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자, 공역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공역인 원소들에게 대응되는 정역의 원소는 총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렇죠?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1, 2, 3이 모두 대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그렇습니다. 함수가 뭔지 아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올진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1이라는 공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정역의 자, x 자, 그러면 이렇게 x, y, z, w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얼마죠? 우리는 이 알파벳을 개수로 정의했어요. 정의역 원소를 총 몇 개 가지니? 그럼 이 녀석들이 총 3개 가집니다. 3개 가져요. 자, 요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걸 만족하는 순서상 2, 1, 빵, 빵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이나? 자, 2, 1, 빵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2, 1, 빵, 빵이라는 건데 x가 2개를 가집니다. x가 2개를 가지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1이라는 녀석에 정의역 원소 1과 3이 이렇게 대응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x는 2개를 가져야 하는데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2는 어디로 가야 되죠? 2가 1로 가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2가 만약에 어디로 가더라도 이 상황에서 2가 어디로 가더라도 3이 2보다 큰데 3이 2보다 이렇게 큰데 3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2가 대응하는 함수값보다 작으면 안 되죠. 이상하죠? 모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2, 1, 0, 0이라는 숫자가 주어졌을 때 함수의 모양은 한 가지로 자동 결정됩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y에 한 개가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3이 2로 가야겠죠? 그러면 3이 2로 가야 되니까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함수라는 것은 2, 1, 0, 0과 대응이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정 방정식의 순서쌍이 함수 모양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즉, 부정 방정식의 순서쌍의 개수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4H 3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죠? 대표 유형이에요. 정말 기본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은 자, 이번에는 아주 약간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자, 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같아서 구별이 안 되는 물체 5개와 구별이 안 되는 물체 3개를 나누어 가질 겁니다. 뭐라 그랬죠? n명이서 r개를 나누어 가진다. 그게 NHR이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n명이서 구별이 안 되는 r개를 서로 어떤 조건 없이 나눠 가지는 게 NHR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들은 A도 나누어 가지고 B도 나누어 가져야 되죠. 그럼 A를 나누고 또 B도 나눠야 돼요. 자, 그러니까 A를 나눈다라는 말은 분수가 아니라 이렇게 나눠준다. A를 나눠줌. 그럼 얼마예요? 2H5죠. 서로 다른 두 명이서 A 플러스 B가 5니까 A 플러스 B는 5를 만족하는 부정방정식 해의 순서쌍의 개수는 2H5가 될 것이고요. B를 나눔 그것은 2H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6 곱하기 4 해서 24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문자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이 다음에 C가 몇 개 오든 D가 몇 개 오든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봅시다. 자, 여기다가 자, 860
854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 단 1 곱하기 864, 864 곱하기 1.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을 이해했으면 밑에 있는 걸 볼까요? 864를 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노가다 하면 될 것 같아요. 1 곱하기 864, 2 곱하기 432, 뭐 3 곱하기 얼마 이렇게 쭉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만은 조합이라고 하는 거의 재미는 자, 이 두 자연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왼쪽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오른쪽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서로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위에 있는 상황도 한번 볼게요. 얘는 A가 5개 가지는 거랑 B가 5개 가지는 것이 구별이 되죠. 그럼 자 다시 요거를 곱하기로 생각을 하시고 A를 2라고 생각을 합니다. 2. 864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자연수가 이 5개를 나누어 가지죠? 3, 3개를 나누어 가지죠? 그러면은 A라는 녀석이 이 2개 가지고 B가 2를 3개 가졌다고 칩시다. A가 3은 하나 가지고 B가 3을 2개 가졌어요. 자, 그럼 요것은 몇 곱하기 몇입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12 곱하기 72를 이야기하겠죠. 지금 위에 있는 문제랑 밑에 있는 문제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요게 조합의 재미입니다. 좀 뭔가 다른 문제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두 개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복조합의 유형 정리를 간단히 해봤어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언제 쓰냐면 물론 중복조합의 NHR의 정의 자체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참고서나 다른 여러 자료들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정의를 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중복조합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렇게 칠판에 써놓은 거. 서로 다른 대상이 같은 대상을 나누어 가질 때. 이때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방정식으로 표현, 어떤 상황을 부정방정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때 중요합니다. 해의 개수가 해 한 개가 해 한 개가 그 상황 한 개와 대응할 때 한 개와 대응할 때 이게 중요해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함수를 설명을 하면서 해 한 개가 함수 모양 하나와 대응이 됐다. 그래야만이 중복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익혀야겠지만 뭐이 정도 알고 있으면 중복조합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